가지고 뭐 세미나 강연하는 거.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꽤 뛰어난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과 이제 1등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책 같은 경우는 10권의 저자다 보니까 와. 그 인세가 뭐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매달 꽤 큰 금액이 계속 와. 고정적으로 또 거기서도 들어와요.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조직의 어떤 그 성공이 자기의 성공이라고 연결 짓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오늘 또 나이 언니들에서 굉장히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제주에서 오신 분이시고, 지금 어떻게 보면 MZ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인 이 우리 XY 세대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솔루프리너 책도 내셨어요. 지금 인기리에 굉장히 나가고 있는 그런 책인데, 그 솔루프리너의 삶을 굉장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승원이를 모시고 오늘 한번 나의 언니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남자 S1을 받았고요. S를 선택한 이유는 제 이름이 고승원이어서 이니셜 중에 승원의 S랑 그리고 이 솔로프리너의 시대의 S를 갖고 이렇게 S1을 받았습니다. 저는 26년 차 개발자이자 컨설턴트이고 10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여기 위에 띄워주실 것 같은데 유튜브 채널 개발자의 품격이라는 구독자가 한 25,000명 좀 넘게 있어요. 네, 그리고 5번의 창업을 했고 임팩트 투자자로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쓴 이유는 인간의 심리가 좀 이상한데 알려지길 좀 원하면서도 많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저는 그런 상태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죄송스럽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 쓴 사람 처음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솔로프리너라는 이 단어가 생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질문도 있잖아. 프리랜서야? 1인 기업이야? 솔로프리너는 뭐가 다른 거야? 이 단어가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솔로프리너를 뭐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이 솔로프리너는 제가 만든 용어는 아니고요. 이미 존재했던 용어이기도 하고, 이 솔로프리너는 개인을 의미하는 솔로와 그리고 기업을 의미하는 엔터프리니어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기업만큼의 성과를 내는 개인들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에도 이제 솔로프리너랑 비슷한 1인 창업가 이런 개념이 있었지만, 솔로프리너는 나를 브랜드로 삼아서 그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존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대의 솔로프리너들은 거의 대부분 자기 이름이 곧 브랜드이고 자기 이름이 상호명이나 기업명보다 더 앞서서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구분 지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이제 솔로프리너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잠깐 했었거든요. 승관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더 도전적인 자원 활용을 AI를 써가지고 더 잘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경제적, 사회적 임팩트를 주는 그런 사람이 솔로프리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챗GPT가 나오면서 생성형 AI가 개인이 할 수 없었던 업무의 생산성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솔로프리너라는 개념이 부각이 된 거고요. 사실 생성형 AI가 없었을 때 그 이전부터 이 솔로프리너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사실 존재를 했어요. 근데 생성형 AI가 출현이 되면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그전에는 제가 동시에 여러 역할을 했던 게 아니고 다 텀이 있었던 거죠. 이 시기에는 개발자의 역할, 그리고 이 시기에는 뭐 투자자로서의 역할. 근데 생성형 AI가 생산성을 이제 증폭시켜 주기 때문에 지금은 동시 타이밍에 병행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배우기 위한 비용이, 학습 비용이 굉장히 낮아진 게 있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빨라졌고, 그리고 이제는 누구나 AI를 이용해서 예전에는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됐던 것들을 이제 개인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면은 엄청 30, 40대한테 이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어요. 왜 30, 40대가 더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일단은 그 최근에 이 솔로프리너로 유명해진 샌디웨이거에 사는 블레이크 앤더슨이라는 23살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리즈 GPT라는 앱을 개발을 해서 그 앱과 더불어 2개의 더 앱을 더 개발을 했는데, 이 3가지 앱을 통해서 1년 동안 한 135개의 매출을 혼자 올렸거든요. 근데 비개발자인 거예요. 전혀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청년인데 AI의 도움을 받아서 앱을 개발해서 출시를 했고, 그리고 그걸로 그만큼 이제 수익을 낸 거죠. 그러니까
뭐 이 23살 청년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니즈를 정확히 파악을 했고 그리고 그걸 실현하려는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 성공 사례가 보여진 건데 우리가 뭐 유튜브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그런 성공 사례를 쉽게 얻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고 특히 30, 40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자기가 어떤 이런 경험이랑 그 정도 나이대가 되면은 경험 플러스 네트워크를 어느 정도 갖고 있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더라도 혼자 뭔가 내가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솔로프리너로 삶을 살겠다라고 선언을 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영역의 폭이 굉장히 작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생성형 AI가 그런 것들을 가능해 주기 때문에 그럼 내가 비즈니스에 대한 경험도 있고 통찰도 있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인맥들도 있는데 그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한 가지 주의를 해야 될 게 자기가 원래 경험이 많고 잘하던 업에 관련된 일들을 만들어는 거지 나는 갑자기 뭐 영상 전문가가 아닌데 이제 AI 영상을 생성해 준다고 해서 나는 그럼 영상으로 한번 돈 벌어볼래.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30, 40대 분들이 나와서 뭐 창업이 됐건 프리랜서가 됐건 솔로프리너로 살 때 AI가 정말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주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냥 내가 하는 일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 가치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뭐 솔로프리너로 살 사람들은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니까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일이거든요. 갑자기 내가 글 쓰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그게 돈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하는 일을 빨리 해줄 뿐인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거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조직의 어떤 그 성공이 자기의 성공이라고 연결 짓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그 회사의 사실 후광인데 이게 나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조직에 있을 때 할 수 있었던 일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진짜 구분해서 객관화하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AI나 디지털 네트워크도 굉장히 많고 커뮤니티도 많은데 그런 데랑 연결을 해서 정말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책에 보면 승화님이 솔로프리너한테 콘텐츠가 되게 필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본인도 지금 막 유튜브 채널도 있고 책도 쓰고 SNS 활동도 막 열심히 하시잖아요. 각각 이런 채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콘텐츠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쌓아가는지 구체적인 과정이 궁금하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커리어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그 ERP 분야에서 개발자와 컨설턴트로 일을 했었는데 그 일을 벗어나니까 저라는 사람을 아무도 알아보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창업을 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때마다 고객을 만날 때마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가치를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 가치는 이 정도로 평가되어야 돼요 라고 말했을 때 설득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일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역량을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제 가치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내가 이렇게 직접 만나고 구구절절히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는 계속 해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아무 데도 갈 수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고향인 제주도 집에 그냥 처박혀 있었는데 뭐 할 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유튜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저도 딱 그 시점에 할 건 없는데 유튜브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볼까? 라고 해서 내가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난 정말 편집 과정 없이 준비 없이 그냥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정말 라이브처럼 찍은 한 20분짜리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거기에 저를 되게 감동시킬 만한 댓글들이 많이 달린 거예요. 그 댓글이 사람을 열심히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구독자가 10,000명 정도가 되고 와. 그러고 나니까 출판사에 연락이 오기 시작. 한 책 좀 쓰자. 어쨌든 유튜브를 찍으면서 콘텐츠를 준비되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책 쓰자는 제안이 왔을 때 좀 쉽게 책을 썼어요. 그렇게 책이 하나, 두 개, 세 개 늘어나고 유튜브 콘텐츠가 있고 하다 보니 예전에는 제가 어떤 고객을 만나면은
저는 시간당 이 정도의 금액을 받아야 돼 말하면 거의 대부분 반응이 왜 그렇게 비싸요? 이 반응이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콘텐츠가 있고 책이 있고 나서는 고객이 먼저 연락이 오고 어떤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게 비싸요가 아니고 비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나를 증명할 콘텐츠가 기본적으로 쌓여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또 AI 시대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뭐 세미나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계속 강조했던 흐름 중에 하나가 키워드 검색에서 맥락형 검색으로 AI 시대는 변환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제 앞으로는 뭐 챗GPT나 혹은 제미나이나 클로드 같은 이런 슈퍼 에이전트에 해당하는 AI 안에서 사람들이 모든 질의를 하고 검색을 하고 자료를 찾고 심지어 물건도 구매하는 시대가 이제 금방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전처럼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가 직접 구글링을 한다거나 페이지를 이제 다 훑어보면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I가 나를 찾을 확률을 굉장히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은 내 콘텐츠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그 콘텐츠가 SNS만 머물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링크드인 같은데 열심히 내가 활동해서 콘텐츠를 올려놨는데 챗GPT 같은 데서 내 정보를 못 가져가 막아버린다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활동했더라도 챗GPT에서 검색을 했을 때는 나는 절대 노출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내 콘텐츠를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디지털 본진이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디지털 헤드쿼터, 디지털 본진에 해당하는 홈페이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 것들, 내가 쓰는 아티클들, 그런 모든 것들을 계속 아카이빙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게 굉장히 필수예요. 그래서 솔로프리너로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당장 내가 회사 그만두고 난 이제는 솔로프리너라고 해서 솔로프리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준비가 필요해요. 맞아요.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제 검색의 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진짜 디지털 본진을 자기 걸 갖고 있어야. 근데 다른 플랫폼에 내가 종속이 돼 있다면 그 플랫폼을 만약에 AI가 찾지 못하게 막아놓는다면 내가 아무리 글을 써도 찾아오지 않을 거고, 솔로프리너들은 내가 컨텐츠로 증명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준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이거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쌓이는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시작해라, 꾸준히 해라 네네, 라고 이제 맞아요. 말씀하시는 네. 되게 좋은 포인트 지금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0, 40대 고민하고 네. 했잖아요. 그 기업에서 경력을 많이 쌓은 30, 40대가 솔로프리너로 전환할 때 이제 기존 경력을 어떻게 개인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하나씩 프루프, 네네. 콘텐츠 올려가지고 신뢰자본 쌓아라. 네. 또 승원님도 회사 생활 하다가 네. 나오셨잖아요. 네. 30, 40대도 어떻게 보면은 안정된 이 네. 집 안에서, 네. 온실 안에서 있고 싶을 수도 있고 한데, 네네. 그런 불안감 많을 텐데, 나오고 네. 나서 네. 솔로프리너일 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실 지금도 너무 불안하고요. 진짜요? 매일매일 진짜요? 불안해요. 매일매일 불안하고요. 네. 근데 그 불안보다 내 시간을 내가 소유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게 더 즐겁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시간에 대한 주인인 거죠. 그 주도권이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견뎌 나가는 것 같고요. 근데 분명 불안하긴 해요. 지금은 이렇게 어떤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고 있는데 이 수익이 언제 끊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학습도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게 날마다 뭐 이제 이게 마음속으로는, 정신적으로는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겉으로 볼 때 되게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쉽게 생각할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저는 승원님 왜 불안하지 사실 이 생각도 드는데, 그 승원님은 제가 봤을 때 솔로프리너 이과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는 분들도 문과 1등이 계세요. 룩담님이시라고. 근데 저 룩담님이랑 한 2년 전에 얘기를 할 때도 그분도 저한테 매일매일 불안하다길래, 아니 지금 잘하시는데 왜 매일 불안하지? 다들 그런 불안감을 마음에 안고 그래서 더 네. 열심히 하지 않나? 맞아요. 막 이 맞아요.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네,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저는 이 불안이 긍정적인 불안이라고 해요. 이 불안 때문에 매일매일 정말 스스로한테 동기부여를 주고 열심히 계속 끊임없이 뭔가 배우고 도전하는, 그렇게 이 불안에서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핍이 성장을 시킨다라는 얘기를 하듯이 그런 거에 의해서 솔로프리너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솔로프리너 분들 만나보면은 항상 하시는 말이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매월 맞아요. 이제 돈이 들어오는 그 구조. 네. 그게 작더라도 네. 파이프라인이 여러 개여야 네. 된다. 수건님도 어떻게 보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네. 세우셨잖아요. 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책 같은 경우에는 10권의 저자다 보니까 와. 그 인세가 뭐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년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 있는 비슷한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구독자 수에 비해서는 광고료가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매월 들어오는 돈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인프론에도 한 3년 전쯤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요. 유료 강의 영상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매달 꽤 큰 금액이 계속 와. 고정적으로 또 거기서도 들어와요.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 기술 자문하는 것들, 그리고 뭐 세미나 강연하는 거, 저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기도 하니까 꽤 뛰어난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네, 이거 이제 1등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런 어떤 필요한 만약에 AI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개발해 주기도 해요. 패시브 인컴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패시브 인컴이 안정적으로 작지만 계속 꾸준히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처음부터 난 어떻게 하면 1억을 벌지? 어떻게 하면 10억을 벌지? 이러면 사실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작은 거 하나를 만들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작은 거는 스스로가 그 부담이 덜 되잖아요. 나도 뭐 3개월 안에 10만 원 정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나씩 성과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성과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1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되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가 복리 효과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꾸준히 쌓였던 콘텐츠가 또 여기 안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질문의 요지를 생각하면은 꼭 이제 저처럼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도 저는 할 수 있는 활동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KT의 예전 신수정 부사장님도 SNS에 꾸준히 글을 쓰셨잖아요. 진짜 몇 년에 걸쳐서. 그랬더니 그게 쌓이고 팬층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그냥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SNS에 있던 글을 이제 모아가지고 책을 내는 게 되더라고요. 이게 쌓이니까.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제 책을 좀 쓰고 있는데, 제가 원래 강연을 계속 다녔었어요. 강연을 다니다 보니까 자료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책으로 만드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책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내가 다시 서치를 하고 하면서 SNS 글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네네. 서치하면서 새로운 걸 알게 되면서 그럼 올리고.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원소스, 멀티유즈 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간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또 네. 사실 그렇게 활용을 해야죠. 제가 유튜브 콘텐츠를 준비를 할 때 콘텐츠를 책의 모양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책을 굉장히 쉽게 낼 수 있었고, 제가 2021년도에 그때는 챗GPT 이런 AI 도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1년 만에 책을 5권을 출판을 했어요. 출판사 이제 창립 이래 한 명의 저자가 1년 안에 5권을 냈다는 거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뭐 제가 책만 쓰면서 산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도 했고 그냥 다양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에 5권을 낼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애초에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 그 영상이 됐건 아니면 어디 올리는 글이 됐건 어떤 책의 모양을 갖추는 형태로 항상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좀 중요한 저만의 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생각이 있군요. 다 계획이 있죠. 네, 계획이 있죠. 수마님은 나오기 전에, 회사를 나오기 전에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다른? 저는 10년 전에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그때는 그냥 그만뒀죠. 그쵸. 그때는 이런 그 예, 솔로프리너에 예, 예. 대한 의식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사회였던 것 같긴 해요. 제가 뭐 이 책의 뒤에도 써줬는데, 많은 사람들은 새로움을 두려워하지만 나는 익숙해지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썼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10년 전에 회사를 그만둘 때가 이 상태였거든요. 제가 이 IT를 한 이유가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이 나오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새롭게 시도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배울 게 많으니까, 그래서 좋아서 시작을 한 건데, 어느 순간 회사에서 진급을 하고 매니저 역할이 돼버리니까 저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력을 관리하고 뭐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이런 관리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도 급여가 나오고 이런 게 저는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죠. 그게 이제 시작점이 돼서 5번의 창업을 했고, 그리고 한 3년 전부터는 완전히 솔로프리너로서 혼자 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회사를 나온 가족들이 있으니까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 수입이 네. 매월 발생한 데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저는 사실 늦게 나온 편이잖아요. 10년 전이면 제가 39
직업인데, 그리고 저는 이제 커리어를 빨리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나이 때는 제가 하고 있는 ERP 시장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었고, 나오자마자 소위 말하는 몸값 있죠? 몸값이 작지는 않았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뭐 생계를 유지하는 거는 걱정이 없었고,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수익은 더 많았죠. 항상.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프리랜서였고, 창업을 했더라도 브랜드를 이제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일을 따와야 되고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불안했죠.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나 자신이 정말 브랜드가 돼서 내 일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게끔 만든 거는 유튜브와 책 같은 나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가 쌓이고 나서 가능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 한 2, 3년 하고 나서 유튜브 영상하고 책까지 다 쌓이는데, 그러고 나서 이후에는 굉장히 그 콘텐츠가 봄 효과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에는 어떻게 보면 ERP 몸값이 되게 높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자기 업에서 일단 어느 정도 쌓여서 인지도가 있고 프루프가 된 사람들이 좀 더 솔로프리너를 하기에는 이제 용이하겠구나. 그래도 네네. 시간은 물론 걸리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 많이 있어요. 네. 아직 경험이 네. 많지 않고 친구들은 이건 어떻게 쌓아야 될까? 네. 라는 생각에 고민이 네. 많이 되는, 그 친구들도 한 3년을 열심히 꾸준히 한번 해보는 걸로. 이분도 쌓는데요. 3년 걸렸는데요. 우린 더 걸릴 수 있어. 조직 내에서 만약에 이런 솔로프리너를 꿈꾸시는 분이라면은 먼저 자기를 객관화해서 내가 단독으로 팔 수 있는 나의 가치, 내 제품이 뭐가 있는지를 정말 작은 단위로. 왜?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역량 중에서 혼자 할 수 있는데 10,000원을 벌 수 있는 게 뭐고 50,000원을 벌 수 있는 게 뭐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정말 객관화해서 나열해보고, 그럼 이거는 누구한테 팔 수 있는 거지? 그 고객이 정확히 정해져야 내가 어디에 시간을 쓰면 되는지가 명확해지거든요. 내 고객이 정확히 타겟팅이 안 돼 있으면은 정말 엄한 곳에 시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솔로프리너는 너무 힘든 게 되는 거죠. 구조화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고, 저는 이제 기업에 오래 있던 사람이 기업에서 프로덕트를 만들 때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나인블럭이라는 게 있거든요. 비즈니스 모델 만드는. 거기 보면 고객의 밸류 어떻게 줄 거야, 넌 어떤 채널을 활용할 거야. 거기에서 이제 그 프로덕트이 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한번 맞춰가면서 고민을 해보면 맞아요. 되겠다라는 맞아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솔로프리너를 하려고 할 때 막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프레임을 그냥 가져다가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승호님은 솔로프리너가 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없냐라는 질문 사실 하고 싶은데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후회한 적은 없는데 어. 가끔 그런 생각은 해요. 나도 저런 조직에서 저런 어떤 같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먼저 세워가면서 일해보는 네네네네. 경험을 한번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사실 가끔씩 찾아오죠. 왜냐면 이제 외로우니까. 네. 그치. 솔로프리너 다 네. 외롭다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한 맞아. 것 같아요. 그게 불쑥불쑥 찾아오거든요. 솔로프리너의 생활을 조금 하신 분이 최근에 이제 다시 조직으로 들어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직에 들어가서 본인이 얻을 게 많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킹을 넓힌다든지 나의 잠재 고객을 더 확보할 수 있다든지 하면은 뭐 그런 게 있다면 다시 할 것 같은데 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한 적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회가 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이게 또 솔로프리너가 더 각광을 받는 그렇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직업을 하나만 가지는 것도 불가능하고, 돈을 예전에 짧게 벌었지만 지속적으로 벌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역량 강해야 그게 가능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프리너에 대한 이제 화두가 등장하고 하는데, 지금 한 10년, 20년 후에 이 솔로프리너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저는 뭐 당장 이제 내일도 잘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 뭐 AI 때문에 너무 급변하게 그렇다. 바뀌고 있죠. 네네. 예, 얼마 전에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미래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만 해도 항상 10년 뒤에 미래 일자리를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5년짜리 일자리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거는 모든 조직은 작아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맞아.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AI가 이렇게 발전을 맞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로봇도 굉장히 발전되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사실 조직은 기존 인력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조직 자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거랑 똑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대규모의 어떤 서비스 인프라가 필요한 뭐 항공이나 뭐 교통이나 뭐 이런 산업들이 아니고서는
모든 조직은 무조건 축소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미래에는 굉장히 작은 슈퍼 마이크로 스타트업들이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솔로프리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까요. 얼마 전에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AI의 발전 단계를 5단계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3단계 에이전트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 5단계가 되면 AI 하나가 조직만큼의 일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며칠 전에 발표에 의하면 2027년에 이루어진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너무 빠른데. 네, 그쵸? 네. 그러면은 사실 내가 AI를 잘 쓰면은 조직을 데리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데, 맞아. AI와 로봇을 구성원으로 가진 맞아요. 개인 한 명의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다 독립적인 어떤 일들을 해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이 오케스트레이션을 잘하는 솔로프리너가 살아남을 것 같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개 AI 에이전트를 이제 부리겠죠. 사실 기술의 발전이 진짜 이렇게 빨랐던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그쵸. 저는. 네, 네. 근데 너무 빨라요. 어떻게 보면은 5년 후에 없어질 직업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 보고서 보면 결국에 생기는 직업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람의 이 역량에 의해서 이 차이는 더 이제 많이 날 것 같고, AI가 있고 AI 위에 있는 사람과 AI가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게 나눠지겠구나 하는 네.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기업가 정신을 가진 앙트러프 러너십을 가진 솔로프리너는 이제 AI 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솔로프리너의 대가 고승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가지고 솔로프리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솔로프리너는 단순히 혼자 일하는 사람이라는 건 아니다. 아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고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이제 상출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승원님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지금 당장 이제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는 뭐 북토크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솔로프리너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솔로프리너들의 어떤 모임, 네트워크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창하게는 솔로프리너 얼라이언스 같은 네트워크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서로 외롭지 않게 서로 격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겪은 시행착오를 경험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맞아요. 많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네트워킹 모임을 추진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7월 중순에 아마 그때 하자 막 얘기 있어가지고 하실 것 같고, 그것에 대한 정보는 댓글창에 달아놓을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 솔로프리너 네트워킹 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승원님의 그 SNS에 가면은 다 나와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저도 계속 승원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댓글로 해서 공유를 할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승원님 카메라 3군데니까 3군데 보고 다 인사하세요. 네. 네. 오늘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제가 사실 제 유튜브 채널에도 사실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처음으로 이렇게 어쨌든 마스크는 썼지만 모습을 드러냈고, 그만큼 이 나이 언니들 채널을 저는 되게 열렬한 팬이에요. 왜냐면은 너무 의미 있는 컨텐츠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 독자층이 여성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성분들이 정말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감성과 문해력이 더 필요한 그쵸, 이과적인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맞아요. 아니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한 시대가 왔고, 그게 바로 솔로프리너의 시대라고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